네, 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수능 대비 DNTM 마약 모의고사 나형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수학 강사 주예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을 2주 앞둔 지금 많은 고민들도 있을 거고 불안하실 텐데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DNTM 마약 직전 모의평가는요, 올해 평가원의 기출 트렌드를 반영한 좋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푸셨을 거라 기대하고 나형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관식 17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17번 전형적인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함수 한번 살펴볼게요. fx는 2차 함수이고 fx는 2차 함수이고 gx는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딱 봐도 불연속 함수이겠죠. 보시면 x-1분의 2 그리고 x 플러스 k. 자, 얘는 범위가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요. gx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는 그려보시면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gx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우리가 개형을 보기 위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1,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았을 때, 자, 얘는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유리함수 그려달라는 얘기니까 점근선 1에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것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생기겠네요. 자,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선, 여기 비어있죠? 자,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선 x 플러스 k라는 기울기 1짜리인 1차 함수 잡아주시는데요. 지금 k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위에서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 얘가 이렇게 여길 지나면서 연속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연속이 아니고 또 밑으로 잡힐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이쪽 마이너스 1에서의 상황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린 지금 1에서 불연속이라는 것만 확실한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fx와 gx를 곱했을 때 실수 전체에서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입니다. x가 1에서 불연속인데 연속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 극한부터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x-1분의 2 곱하기 fx가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k 갖다 줘야 되는 거죠. x 플러스 k의 fx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gx는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를 각각 써줬는데 자, 여기 잘 보시면 1을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 분모가 0이 돼요. 분모가 0이 되는데 이 값이 같다라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익히한 0분의 0꼴이 만들어져야 하므로 f1이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네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fx라는 애가 x-1과 x 플러스 알파의 꼴로 나타낼 수가 또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fx를 바꿔볼게요. 자, 이제 얘 대신에 fx 대신에 방금 우리가 찾아낸 x-1의 x 플러스 알파 여기도 x-1의 x 플러스 알파를 한번 넣어봤더니 자, 여기 보세요. x-1, x-1이 지워지면서 여기에 1을 넣게 되는 순간 뭐가 나와요? 2의 1 플러스 알파가 나오게 돼요. 자, 우극한 쪽, 좌극한 쪽 확인해 보시면 1을 대입하는 순간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0이 되는 거죠. 자, 알파 값이 뭐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1이더라라고 해서 fx가 정확하게 x-1의 제곱이라고 바로 찾아지네요. 아, 이렇게 나오니까 자, 문제에서 원하는 f3의 값이 바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f3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서 아, 4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갑자기 이 k는요?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나는 fx가 1에서 불연속이던 것을 연속으로 만드는데 인수들을 다 써버렸어요. 마이너스 1에서 또 불연속이게 되면 얘와 맞춰줘야 되는 인수가 또 필요한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이미. 자,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라면 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좌극하니 같아줘야 돼요. fx 곱하기 gx가. 근데 이때 또 fx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gx는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클 때는 x 플러스 k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될 텐데 내가 여기에서의 값과 여기에서 값이 만약에 다르다면 불연속이니까 다르다면 f-1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0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난 이미 fx가 x-1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 값들이 같아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k와 여기다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2가 같아지므로 k는 0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k가 0이고 f3이 4니까 두 값을 더해서 4가 된다라는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빈칸 추론 18번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18번 이 확률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간혹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빈칸 추론의 확률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취약한 학생들은 작년, 올해 기출들을 모아다가 이 부분만 계속해서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상황 파악 먼저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앞뒤 예시를 통해서 추론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어렵진 않지만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 가와 나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에 2, 4, 6, 7 좌표에서 출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2, 4, 6, 7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몇 초 1만큼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 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인데 이것은 확률 2분의 1로 결정되고 한 번 출발하면 그 방향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문제 보면 모든 점의 좌표가 0 이하 또는 8 이상이 되면 시행이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확률 변수가 4, 6, 7이 된다고 했는데 이 4, 6, 7이 왜 나오는지 궁금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8이 있겠죠. 자, 2가 0이 되거나 8이 되려면 얼만큼씩 움직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2가 왼쪽으로 가려면 2번 가야 되는 거고 2가 오른쪽 8 이상이 되려면 6번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즉 2라는 것은 2 아니면 6의 움직임을 가져야 돼요. 자, 4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가도 4칸, 오른쪽으로 가도 4칸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4번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 같은 경우는 0으로 가려면 6칸, 8로 가려면 2칸이니까 6과 2를 갖게 되고요. 7은 0으로 가려면 7칸, 8로 가려면 1칸이 되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선생님 그러면 확률 변수가 1, 2, 4, 6, 7이 되는 게 아닌가요? 자, 문제 제대로 보세요. 얘는 모든 점의 좌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네가 아무리 2, 2, 1로 갔다고 해도 얘가 최소 4번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2번 만에 도착하고 2번 만에 도착하고 1번 만에 도착해도 4라는 애가 4번 만에 도착하기 때문에 우리 그 확률 변수 x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얘를 표를 만들어서 보도록 합시다. 확률 변수 x가 4, 6, 7이 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 문제에서는 4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4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2의 4제곱분의 2, 8분의 1. 이게 왜 그런지를 알고 여러분이 6일 때와 7일 때의 가, 나를 각각 찾아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4가 되려면 쌤이 딱 주황색으로 쳐놨죠. 2는 2만큼, 4는 4만큼, 6은 2만큼, 7은 1만큼 움직일 때 얘가 확률 변수가 4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2가 2 또는 6으로 움직이는데 2로 갈 확률은 2분의 1. 얘가 또 둘 중에 하나로 움직이는 확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3개가 있고 4 같은 경우는 확률이 하나죠. 근데 얘를 2분의 2로 본 겁니다, 지금.
그래서 2의 4제곱분의 2다. 얘가 8분의 1이다 라고 확률을 잡아준 거예요. 그럼 이제 x가 6일 때를 보셔야 되는데 자, x가 6이려면 여기서 6을 한번 갖거나 아니면 여기서 6을 한번 갖거나 또는 6이 동시에 나오거나 자, 그 경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순서대로. 얘가 순서대로 6, 4, 2, 1이 되거나 또는 6, 4, 6, 1이 되거나 또는 2, 4, 6, 1이 되게 되면 항상 이 중에 최소값이 6이 되므로 확률 변수가 6이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각각의 확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2가 6번 움직이려면 2분의 1. 얘도 2분의 1, 2분의 1. 똑같이 2분의 1 3개에 4는 항상 확률 1을 갖더라. 그러니까 이 한 가지의 경우가 갖는 확률이 8분의 1인 거죠.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므로 얘는 전체 확률 8분의 3이 되더라.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8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7 한번 볼게요. 7이 되려면 무조건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때 얘네가 상관이 있을까요? 이가 아무리 이만큼 해서 들어오든 6만큼 해서 들어오든 7이 7만큼 움직여야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던가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도 확률 1, 1, 너만 2분의 1. 그래서 얘는 전체 확률이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얘가 바로 나가 되게 되겠죠? 그러므로 가나 결정되었고 다는 마지막에 2x만 구해주면 되므로 2x 어렵지 않죠? 4 곱하기 8분의 1, 8분의 4 6 곱하기 8분의 3, 8분의 6, 3, 18 마지막 2분의 1 곱하기 7에서 2분의 7만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4분의 11, 4분의 14, 4분의 25가 바로 다에 들어갈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너를 A, 너를 B, 너를 C로 해서 A분의 B 곱하기 C만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답 2번이라고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원이 막 그려져 있고 문제 보면 y는 ax라는 직선과 이 도형이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식을 fa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 너가 y는 ax야 라고 하면 이때 만나는 점이 두 개이므로 fa가 2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fa가 a는 t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즉 만나는 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만난 점이 두 개, 이렇게 조금 움직여도 두 개인데 어느 순간 그 점의 개수가 바뀌게 될 때라는 의미예요. 그 바뀌게 될 때를 제곱을 큰 수부터 차례로 알파1, 알파2, 알파3라고 했을 때 이걸 다 무한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급수로 물어보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급수가 나왔으니까 등비급수거나 앞뒤가 지워지는 문제거나 연달아서 지워지는 문제거나 라고 생각을 일단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 나오면 항상 뭐? 직선과 원이 접할 때 원과 접선 하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이 직선의 기울기를 기울여 가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얘가 이렇게 가파르게 될 때는 무조건 이 중심이 1,0인 원에서 두 개를 갖게 돼요. 항상. 그런데 이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다가 어느 순간 이 두 번째 원과 만나는 순간이 오겠죠. 네, 그럼 자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기울여졌을 때 언제 만나는지 요런 직선이 있겠죠. 이때 기울기를 T1이라고 할게요. 그럼 Y는 T1x. 이때 T1에서 만나는 점이 3개가 되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2개이다가 3개가 되면서 여기서 불연속점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T1에서 불연속이 한번 발생하고 얘가 또 이제 눕혀질 때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또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가 되죠. 자, 한동안은 또 4개가 되다가 이 세 번째 원과 만나게 되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또 바뀌게 돼요. 자, 한번 더 볼게요. 요렇게.
자, 얘는 y는 t2x. 자, 우리가 어떤 일련의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과 각각 접할 때가 바로 그때 기울기가 불연속점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T1, T2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겠네요. 보도록 합시다. 원과 접선.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 y는 ax였어요 원래. 그러므로 ax-y는 0이라는 이 직선이 3,0, 5,0, 7,0과 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얘네는 문제에서 이미 2n-1,0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2n-1,0과 접한다. 즉, 이 두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1이 된다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줄 거예요. 자, 식 한번 가봅시다. a제곱 플러스 1. 앞에 거 제곱해주고 얘네 넣어주시면 2n-1의 a 절대값이 바로 1이 되겠더라. 자, 계산 쭉쭉 해주시면 됩니다. 2n-1 a 절대값이 루트 a제곱 플러스 1. 양변 제곱 그러면서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의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1이다. a제곱 넘어가면서 얘는 4n제곱 마이너스 4n의 a가 1이다 라고 나오죠. a제곱은 4n의 n-1분의 1이라고까지 나오게 되네요. 자, 이 a제곱이 뭐예요? 우리가 말한 여기서 기울기의 제곱이 되네요. 자, 우리가 지금 접할 때 기울기를 찾은 건데 그 기울기의 제곱이 얘가 된다고 하니까 바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한 t의 제곱이 바로 이 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마지막 급수까지 연결 쭉 해주십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원래 여기 알파 k를 구해라 라고 돼 있었는데 자, 우린 여기 2부터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1에서는 불연속이 없다가 3,0, 5,0, 7,0이 중심일 때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시그마 k가 두 번째 원부터 접선을 찾는다 라고 해서 무한대까지 4k k-1 분의 1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거 어떻게 돼요? 부분 분수니까 시그마 k가 2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1 꺼내주시고 얘가 k-1분의 1 빼기 k분의 1로 여러분 바꿔주시면 돼요. 아직까지 부분 분수 어려운 친구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쭉 계산하면 얘는 바로 4분의 1이 된다라고 해서 4분의 1 되어 있는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은 정규 분포로 여러분 대칭성을 주로 이용하는 문제인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엔 변수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기억, 니은, 디귿 골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x 변수는 정규 분포 평균이 3, 그 다음 표준 편차가 4고 y 변수 같은 경우는 평균이 7, 그리고 표준 편차 4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fx, gx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절대 쫄지 마시고 기억, 니은, 디귿에서 요구하는 애들을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fx라는 함수는 p가 이 x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 자, 문제 그대로 한 번씩 보겠습니다. gx는 이 라지 p y 변수가 2x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을 때다. 자, 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표준화를 다 시켜놓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기억, 니은, 디귿 풀면서 표준화 시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억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a가 2면이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는 a 2를 넣고 fx를 한번 봅니다. 자, 그럼 fx는요. p 라지 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것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fx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 지금 x는 어차피 이런 정규분포에 있을 건데 얘가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죠. 너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기준이 어디일수록 최대를 갖겠어요? 왼쪽에 있을수록, 즉 작을수록 최대값을 가질 수 있겠죠. 면적이. 그러므로 나는 이놈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최소값을 원하게 됩니다. 자, 얘는 뭐 간단하죠, 여러분. 왜냐? 쟤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기 때문에 아, 나는 지금 최소값이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2이므로 자, 이때 면적까지 쭉 갑니다. p z로 표준화 시작. 2 마이너스 평균은 3, 그 다음 여기는 4다. 즉 이만큼이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0.25가 되는 거죠. 아, 너 마이너스 0.25부터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0.25일 때 표준정규 분포표에 나와 있는 숫자가 0.0987이네요. 그러므로 너 이만큼은 0.0987 더하기 절반은 0.5. 그래서 얘는 0.5987. 뭐 간단하죠? 기억은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갑시다. 간단하죠? 니은도 똑같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b가 3이라고 했으니까 b에다가 3을 넣어서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fx와 gx가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바라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fx와 gx의 관계를 먼저 정규분포를 보고 아는 거예요. x 같은 경우는 평균이 3이므로 너 3이란 얘기고 그 다음 y 같은 경우는 평균이 7이죠. 근데 둘 다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이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7 이렇게 4만큼 평행이동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7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fx와 gx가 같아지려면 얘네가 만나는 점이 항상 5이므로 아, x는 5대칭 되겠구나. 그쵸? fx와 gx에 있는 요 값들, 요 두 값이 x는 5대칭이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x는 5대칭. 이렇게. 그러므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과 2x 플러스 b, 근데 b가 3이라고 했어요. 2x 플러스 3, 두 개를 더한 값이 5대칭이기 때문에 10이 되겠더라. 왜? 원래 이거 두 개 더해서 절반하면 5인데 그냥 이 절반한 거 여기다 2 곱해서 10이라고 바로 쓴 거예요. 그래서 10 넘어오면 x제곱 넘어왔더니 안 넘어오죠? 2 마이너스 ax 3, 3, 6, 10 넘어오면 마이너스 4. 그랬더니 이때 x를 만족하는 모든 근과계수의 법칙 이용해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다. 아, 곱이 마이너스 4네. 니은 맞는 말. 선생님, 그런데 저는 이게 x는 5대칭인 걸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안 푸셔도 돼요. 표준화해서 푸셔도 되는데 자, 두 번째. 만약에 난 표준화를 먼저 하고 싶다. 라면 fx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지 p, z는 크거나 같다. 평균 뺐더니 x제곱 마이너스 ax 표준 편차로 나눠. 요렇게. 그 다음 gx는요. 라지 p 또 얘는 z가 되고 b가 3이었으므로 2x 마이너스 4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얘네는 어차피 지금 다 표준 정규 분포표이기 때문에 평균이 0이고 둘 다 0인 거예요. 0.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커 라면 이 gx는 똑같이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서 그럼 넌 얘보다 작아 이래야 되는 건 알잖아요. 또는 fx가 z가 여기 있어요. 자, 넌 이렇게 돼. 그럼 gx도 마찬가지로 넌 이렇게 돼. 아,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즉 얘는 x는 0대칭. 사실 같은 말이긴 해요. x는 0대칭이므로 너와 너를 더한 값이 0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즉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 얘는 4분의 2x 마이너스 4가 0. 4는 다 곱해서 x제곱 2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4가 0.
똑같은 식이 나오면서 얘도 x를 만족하는 근각의 수의 법칙에 의하여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다. 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기억 니은까지는 무난하게 왔는데 디귿, 아니 이게 뭐야? 라고 싶은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y는 fx 더하기 gx. 아니, 변수가 다른 함수, 표준 정규분포표끼리 더해라? 심지어 표준은 안 돼 있었죠, 원래. 하나는 변수가 x고 하나는 y인데 두 개를 더해서 최대치수를 구하여라?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변수가 다를 때 우리가 비교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다 표준화를 시켜서 접근을 해줘야 돼요. 자, 어차피 우리가 표준화한 게 여기 fx, gx가 있으므로 얘를 한번 볼 텐데 둘 다 z인데 여기 x가 같이 걸려 있어요. 자,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는 함수로 치면 이런 2차 함수가 되겠죠. 얘가 y는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얘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이므로 요렇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얘네가 이런 관계로 되어 있을 때 x를 이렇게 이동시킬 때마다 두 개의 y값이 결정돼요. 두 개의 y값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갈 값을 결정을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x를 너로 결정할게 라고 하면 얘는 gx의 파트니까 얘보다 작아 라고 해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의 넓이를 구할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 값보다는 이것의 y값보다는 큰 것들의 넓이를 구하겠죠. 큰 것들의 면적을.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할 텐데 만약에 이런 경우예요.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 이렇게 평균이 있고 평균이 상관이 없고 자, 얘랑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서보다 커야 돼. 얘는 이만큼 떨어져서 여기보다 작아야 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얘네가 이렇게 떨어져서는 항상 이 간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여기 x가 3일 때 최대값이 1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최대값이 1이란 얘기는 자, 내가 이 오른쪽 영역과 왼쪽 영역이 완벽하게 같은 지점에서 만나야만 더해서 1이다 라는 아름다운 숫자를 만들어내잖아요. 즉 얘네가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최대여야 된다 라는 얘기죠. 만나야 된다? 여러분 방금 생각난 바로 그거. 요렇게 접할 때 내가 이렇게 x를 그었을 때는 차이가 있어서 이런 애를 만들지만 내가 여기가 바로 x가 3이었더라면 너가 x가 3이었더라면 fx는 얘보다 크거나 같은 값 gx는 얘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을 구하므로 같은 지점으로부터의 오른쪽, 왼쪽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최대, 나머지에서는 너보다 큰 거, 너보다 작은 거, 빈틈 생기는 순간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1보다는 항상 작은 값이 된다 이거예요. 즉, 얘가 요구하는 건 뭐였더라? 두 개가 접하는 것, 그것도 3에서 접하는 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얘가 지금 3에서 접한다를 식으로 써주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죠 지금. 쌤이 지금 2번 보고 썼는데 얘는 원래 거에서 표준화 해주셔야 돼요. 2x 플러스 b 그리고 평균 7 빼고 4로 나눈 거 이 식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위에 이 곡선에서 직선 뺀 게 3에서 접한다. 표 완전 제곱식으로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4분의 2x 플러스 b 마이너스 7이 바로 우리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개수는요. x제곱 앞에 있는 애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해 봅시다. 4 다 곱해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ax의 마이너스 2x니까 a 플러스 2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죠. 즉 a는 뭐가 됩니까? a는 4. 그 다음 b 마이너스 7 요만큼이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7이 9이므로 b는
마이너스 2였더라. 즉 결론적으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FA 플러스 B는 F2가 되게 되고 F2가 의미했던 것은 P, X가 크거나 같다. 4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2A 플러스 3. 얘인데 지금 A가 우리 어차피 4라는 걸 알았죠. 그럼 여기는 4 집어넣으면 8. 결국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게 보이네요. 다시 Z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서 평균 4로 나눠주면 이만큼이 마이너스 1이 된다.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평균이 0, 너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만큼을 구해주시면 되죠. 자, 이 부분은 우리 표준정규 분포포에 있는 0부터 1까지를 봐주시면 되는데 0.3413이네요. 0.3413의 마지막 반절 0.5 더해주면 0.8413 되면서 디귿 맞는 말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는 문제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디귿에서 요 의미 한 번만 내가 혼자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관식 2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K가 0과 1일 때 각각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고 내가 함수의 극한과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자, 27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K에 0과 1을 넣은 식을 직접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x분의 fx가 2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x분의 fx가 2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에요.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F0-0분의 F0. F0분의 F0이니까 0이 아닌 일반적인 상수에서는 나눠지면서 1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1이 아닌 2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0분의 0꼴로 되는 특수한 경우의 극한이구나라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로 알게 된 건 F0이 0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항상 0분의 0꼴이 주는 정보의 개수는 2개다. 그래서 로피터를 이용하셔도 상관없고 우리의 교육과정이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분모와 분자를 둘 다 x-0으로 나눠줄 거예요. 나누게 되면 얘는 fx-f0을 x-0으로 나눈 것과 같고 분모도 역시 fx-f0을 f0은 0이니까 막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그 다음 마이너스 x를 또 x로 나눈 꼴이 되네요. 이게 지금 똑같이 2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고 자 얘는 f'0 얘도 f'0 너는 1 즉 f'0 1분의 f'0이 2다라는 식이 나오면서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0이 2였구나 라는 거예요. 식은 전개하시면 얘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도 똑같이 넣었더니 f1-1 분의 f1이 지금 2라고 나와야 되는 상황.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되게 되면 분자가 0이 안 돼요. 0분의 상수꼴은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이미. 그러므로 너네는 그냥 상수겠구나. 쭉 전개 F1은 2F1 마이너스 2다. 자, F1 넘어가서 F1이 되고 마이너스 2 넘어가서 2가 된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알게 된 건 F1이 2다. 여러분 fx는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죠? 2차항, 1차항, 상수항 3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식 3개 나왔으니까 이제 미정계수들을 다 결정해 줄 수 있겠네요. 자, 해봅시다. fx를 x세제곱, ax제곱, bx 플러스 c까지 쓰려고 했는데 0일 때 0이다. 상수 없겠다라고 해서 이미 미지수를 2개로 넘겨놨어요.
자, 그 다음 1 내면 2 나온다. 아,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2다. A 플러스 B가 1이다 라는 식 하나 더 나왔죠. 그 다음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2다 라고 했으니까 미분에서 0 집어넣으시면 2ax 플러스 b, b만 남네요. 결국 b가 또 2라는 것을 우리가 2번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얘는 우리가 3번 식을 통해서 찾아낸 거죠. b2면 a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 나오면서 아, fx가 결론적으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였더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 내가 F4 구하고 싶으니까 F4 너는 64 마이너스 4, 4, 16, 2, 4, 8 56이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0분의 0꼴에 대한 이해만 완벽했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8번 갈게요. 자, 28번. 자, 28번은 확률 문제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죠. 보시면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에 7개의 직선 x는 n 중에 2개씩 선택해서 x쪽에 2개, y축에 2개 선택해서 사각형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그려봐도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식이긴 한데 이렇게 x는 1, 2, 3, 4 쭉쭉쭉 7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왕 그리는 거 1, 2, 3, 4, 5, 6, 7까지 있어서 이 라인 중에 2개 선택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3과 6을 선택할래 라고 하면 3 하나, 6 하나. y도 마찬가지로 1부터 7까지 있어요. 1부터 7까지 있을 때 뭐 나는 만약에 2와 5를 선택할래. 그럼 여기 있는 2랑 여기 5를 선택해서 아이고 2와 5를 선택을 하면 이런 사각형이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때 둘레 길이와 넓이가 같을 때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즉, 가로를 A, 세로를 B라고 놨을 때 둘레 길이는 뭐가 되죠? 자, 우리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둘레와 넓이가 같을 때. 자, 그러면 둘레는 2a 플러스 2b가 될 것이고 넓이는 ab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a와 b는 어차피 자연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연수 2개를 선택했을 때 그 간격 당연히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수로 a, b가 제한되었을 때 아, 얘 부정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 우변으로 넘겼더니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는 0. 중학교 때 했던 거 잘 기억하셔서 A-2, B-2가 4가 돼야 돼. 그러면 곱해서 4가 되는 자연수 1, 4, 2, 2, 4, 1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때 A, B의 쌍은 뭐가 나온다? A 빼기 2가 1이 되려면 A는 3. B 빼기 2가 4가 되려면 B는 6이 되겠네요. 마찬가지 2가 나오려면 각각 4, 4가 나와야 되는 거. 4, 1이 나오려면 각각이 6, 3이 나와주면 되겠죠. 자, 이때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워볼 건데 여러분, 가로의 길이가 3이 되려면 1부터 7까지 중에 어떤 애 2개를 선택하면 될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1을 뽑게 되면 자, 만약에 내가 A3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1과 누구를 뽑으면 되는 거죠? 간격이 3이 되려면 4. 그 다음 2와 5, 3과 6, 4와 7. 4가지의 경우가 있겠네요. 그 다음 6을 만들고 싶어. B가 6을 만들고 싶으면 간격이 1과 7밖에 없어요. 1과 7이 지금 최대인 거죠. n이 1부터 7까지니까. 즉, 이 4개 중에 하나, 이거 하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4가지가 나오겠네요. A가 3이고 B가 6인 경우. 자, 그 다음 A가 4이고 B가 4인 경우는요. 이 4를 만드는 방법은 1과 5를 선택하거나 또는 2와 6을 선택하거나 3과 7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각각 너도 3가지, 너도 3가지 3 곱하기 3 해서 얘는 9가지가 되겠네요.
자, 6, 3 마찬가지예요. 얘랑 똑같이 나올 거니까 너도 그럼 4가지야. 총 몇 가지? 8 더하기 9, 17가지야. 라는 게 일단 전제예요. 둘레 길이와 넓이가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우리 이 조건부에서 같을 때 정사각형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즉 A와 B가 같으려면 자, 이 중에 A와 B가 같은 거 뭐 있죠? 4, 4 하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경우 17가지 중에 정사각형인 거 9가지가 있더라 라고 해서 17분의 9로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서로 소니까 17 더하기 9, 26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건 확률 문제인데 선생님 왜 그냥 경우의 수로 풀고 끝내세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조건부 확률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건부 확률에서 전체 경우의 수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경우 약분된다 생각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분자에 올라가는 사건의 경우의 수만으로도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29, 30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29번 약간 전형적인 미적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을 느꼈다면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묻는 것이 F3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함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셔야겠네요. 자, 가를 봅시다 먼저. 자, 가를 봤더니 0에서의 미분계수를 기울기로 하는 1차 함수가 있고 이 1차 함수와 4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4차 함수가 대략적으로 있다고 하면 0에서의 미분계수로 기울기를 갖는 1차 함수가 있다. 근데 이때 만나는 이 세 점이 바로 각각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a, 0, 2분의 루트 6a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0도 지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4차 함수와 어떤 직선이 세 점에서 만나면 무조건 한 점에서는 접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점이 바로 0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자, 0이 왜 중요하냐? 지금 얘는 y는 f' 0x라고 했죠. 이 0에서의 기울기로 직선을 만들었는데 얘가 또 0과 만난다. 아, 얘는 0에서의 접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에서의 접선이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틀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fx에서 f'0x를 빼면 이 근이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아, 0에서 접하는구나. 0은 인수로 2번 갖는다 라는 얘기겠죠. 즉 x 더하기 2분의 루트 6a 그 다음 x제곱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a다 라고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조금만 더 얘랑 얘는 정확하게 절대값이 같은 수이기 때문에 합차를 이용해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6a죠. x제곱 마이너스 약분하면 2분의 3a에 x제곱이 붙었다. 즉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 제곱 제곱 x 제곱이겠더라 라는 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y는 fx 플러스 kx가 극대값을 가져야 한다. 자, 나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y는 fx 플러스 kx가 자, 이놈이 극대값을 갖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 얘도 역시나 지금은 4차 함수예요. 즉, 다시 말하면 4차 함수가 뭐를 갖는다고요? 극대값. 극대값을 가져야 해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4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4차 함수 최고차항의 양수라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정확히 이렇게 대칭돼서 생겼거나 아니면 삼중근을 갖는 경우에 이렇게 생겼거나 즉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너밖에 없는데 이 극대값을 갖는다의 다른 말은 극값이 3개다라는 얘기예요. 가져야 해. 극값이 3개여야 해 라는 얘기예요. 극값이 3개라는 얘기는 도함수의 근이 3개라는 말과 일치하는 거죠. 즉 지금 얘가 4차 함수인데 우리가 도함수가 차수가 작으니까 3차 함수가 되잖아요. 그 3차 함수가 근이 3개다. 즉 도함수가 마치 이렇게 생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저 fx를 미분해서 이렇게 3차 함수로 만들었는데 정확한 계산 좀 이따가 의미를 계속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얘가 극대값을 가질 때 k값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k가 지금 마이너스 12와 4 사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얘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잘 보시면 y는 fx 플러스 kx의 도함수는 y'은 f'x 플러스 k예요. 즉 이게 지금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f'x를 이렇게 k만큼 위로 아래로 움직였을 때 근이 3개가 된다라는 얘기죠. 즉 k를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얘기는 이 f'x를 12만큼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얘기죠. 자, 12만큼 만약에 끌어내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는 근이 3개가 안 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보단 커야 돼 라고 얘기했을 거겠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만큼 솟아 있었던 게 12만큼 내리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극대값이 바로 이 극대값의 y값이 12였겠더라. 극대값이 12였겠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k를 4만큼 올렸을 때까지만 된다라는 얘기는 얘를 4만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4보다는 작게 올려야 돼 라는 얘기일 거예요. 즉 이게 4가 된다는 얘기는 또 이만큼의 높이가 4였기 때문이겠죠. 즉 여기 극소값이 뭐가 돼야 된다? 4 아니에요. 마이너스 4가 돼야겠죠. 그래야 4 올려야 이쪽이 딱 돼버리니까. 나가 얘기한 건 극대값과 극소값이 각각 12와 마이너스 4를 갖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린 이제 fx를 가지고 극대값과 극소값이 얘네가 나오게만 미지수 a를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f'x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쟤는 f'x 마이너스 f'제로는 아까 있었던 애를 미분하는 겁니다. 하면 4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a제곱 x 다시 f'x라는 것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x 더하기 f'제로가 된다. 자, 지금 이게 3차 함수. 요 그림 조금만 더 확대해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자, 너는 여기서 12를 가져야 되고 너는 여기서 마이너스 4를 가져야 돼 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y값이. 그럼 여기서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네. 자, 우리 이제 얘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합시다. gx라고 할 때 이것의 g의 극대와 극소를 찾는 거예요. 너를 y는 gx라고 보겠어. 자, 라고 했을 때 얘 한 번 더 미분합니다. g'x는 미분했더니 12x제곱 마이너스 6이 아니죠. 3a제곱이 딱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1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이다. 어이구야, 얘는 12에 x 플러스 2분의 a x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즉 극값이 각각 2분의 a일 때와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같겠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여기서 지금 a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A가 양의 상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A 너가 양수야 라고 해서 얘는 2분의 A, 마이너스 4고 너는 마이너스 2분의 A, 12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마지막 계산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러면 G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 거네요. G에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었더니 12가 나와야 돼. 자,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A를 세제곱했더니 마이너스 8분의 A 세제곱 4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 X에 다시 마이너스 2분의 A 넣으시면 플러스 2분의 3 A 세제곱 더하기 F 프라임 제로가 바로 12다 라는 식 하나 나오죠. 그 다음 G 2분의 A는 마이너스 4다 까지 연속으로 계산할게요. 2분의 A 넣어주시면 8분의 A 세제곱에 4 곱하니까 2분의 A 세제곱. 그 다음 뒤에다가 또 2분의 A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어주시면 2분의 3 A 세제곱 또 F 프라임 제로가 바로 마이너스 4다. 자, 위와 아래가 여기가 지금 부호만 다른 상태네요. 연립 가능하겠죠? 자, 연립해 보겠습니다. 위아래를 만약에 더하게 되면 너네들 다 없어지고 얘네만 남아 라고 해서 이 F 프라임 제로가 8. 아, F 프라임 제로는 4였어 라고 나오겠죠. 4라고 나오게 되면 이제 대입해서 나머지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네는 계산했더니 A 세제곱이야. A 세제곱이고 F 프라임은 4. 즉 넘어가면 8. 맞죠? 8. A는 뭐다? 2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던 미지수들을 다 찾았어요. 자, 문제에서 묻는 게 F3이기 때문에 마지막 F3 계산만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 있던 식을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자, fx 마이너스 f 프라임 제로 x가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a제곱 x제곱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3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f0는 f 프라임 제로는 4 여기다가는 3 12는 x에다가 3 넣고 있으니까 9, 9, 81 a는 2 집어넣으시고 여기는 3 넣으시면 뭐가 되죠? 4, 9, 36, 2, 18 마이너스 3 곱하기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1 마이너스 54 더하기 12다. 마지막까지. 그럼 얘는 93 마이너스 54이므로 39. 결론이 딱 나왔네요. 뭐 풀이를 쌤이 좀 길게 쓰긴 했지만 사실 더 짧게 푼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의미를 곱씹어가면서 풀면 29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3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0번을 보고 좀 9월 모평이 많이 생각이 나는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고 보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6월과 9월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월 30번에서는 평행이동을 가지고 함수의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최대와 최소를 묻는 게 있었더라면 적분을 통한 이번 이 30번 문제는 그걸 약간 변형해서 함수 찾는 방법만 달리한 상태에서 적분을 통해 여러분이 최소인 지점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일단 조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을 보기 좋게 정리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최고차항이 양수고 그 다음 F0이 2. 자, 여러분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차수는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G1은 0이고 얘는 3차 함수라고 알려줬죠. 그러고 나서 G와 F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X는 F의 FX 마이너스 FX 제곱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밑에 뒤에 쭉 보면 뭐 새로운 H라는 함수도 있고 그 다음 다시 F와 H를 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F 찾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FX 찾기.
자, 어떻게 찾느냐? 차수 먼저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돼요. fx가 정확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a이면서 개수가 a이면서 차수를 n으로 갖는 애를 최고차항이라고 보고 뒤에 막 뭐가 달렸는지는 일단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3차가 나올 수 있게만 n을 잡아준 다음에 다시 대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대입을 하면 gx라는 것은 f 안에 ax n제곱 그 다음 빼기 fx제곱이다. 다시 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x 자리에 다시 ax n제곱을 넣는 거기 때문에 a의 ax n제곱의 n제곱 마이너스 a의 x제곱의 n제곱이다 라고 되겠죠. 자, 계속해서 계산하시면 a가 n개, 한개, a가 a의 n 플러스 1제곱개 그 다음 x가 n제곱 마이너스 얘는 a의 x 2n이다 라고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가 최고차항이 되어야 되니까 얘 또는 얘가 3차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n제곱이 3이 되려면 n은 루트 3이나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얘네가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2n도 3이 될 수 없고 n제곱도 3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얘네는 뭐가 돼야 되느냐? 4차가 되면서 서로 없어지고 그 다음 차수가 최고차항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므로 얘네가 4차여서 서로 빠져야겠구나. 그래서 n이 이겨야겠구나.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해서 an 플러스 1의 x 4제곱 마이너스 ax 4제곱인데 정확히 얘네가 없어지려면 또 이 앞에 있는 an 플러스 1과 a가 어때요? 같아져야 되는 거죠. 얘네가 같아져야 되므로 an 플러스 1과 a가 같아지려면 얘 넘겨서 봤을 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0이고 a로 묶었을 때 an제곱 마이너스 1이 0 a는 1이었겠더라. 저희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딴 거 생각하지 않고 a는 1이라고 바로 결정하고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어쨌거나 우리가 2차 임으로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라고 하고 다시 p와 q를 정확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f0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상수안이 바로 2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네는 다시 gx와 fx의 관계식의 대입을 통해서 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대입합시다 여러분. gx는 f 안에다가 x제곱 px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또 fx제곱 해줘야겠네요. 근데 얘를 지금 다 전개하기 전에 우리 뭐가 있어요? g1이 0이라는 애가 있어요. g1이 0. 지금 요 놈을 쓸 거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한 다음에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g1은 g1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f3 플러스 p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f1이 될 것인데 너가 0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네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생각해 보시면 얘는 3 플러스 p의 제곱 더하기 p의 3 플러스 p 그 다음 플러스 2는 빼기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p가 또 빠지겠죠? 너가 0이었으면 좋겠어. 맞죠? 자, 그래서 계산 쭉 갑니다 여러분. 귀찮아하면 안 돼요. p제곱 p제곱이니까 2p제곱 가운데 6p 3p 그리고 p 빼야 되니까 너 8p 9 2 11에서 3 빠지니까 8 너가 0이다. 이 건에서 얘는 p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4가 0이니까 완전제곱식이 보이게 되는 거겠죠. 완전제곱식 보이면서 얘는 p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래서 너는 이제 정확하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 걸 내가 알겠어 라고 일단 한 고비가 끝났어요. 자, 이렇게 fx를 이제 알았으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로 fx와 hx의 차이의 최소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건 먼저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2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hx dx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fx를 이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 통해서
감을 잡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너 1, 너 2 이렇게 잡아주고 보면 얘는 그러면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이차함수죠. 꼭지점이 1,1이 되면서 얘는 정확히 이렇게 이런 이차함수꼴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이 fx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긴 hx를 뺐을 때 최소가 될 수 있는지 자, hx 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절대값 x-a 플러스 b다. 자, 여러분 절대값 일차함수는 V자로 생긴 애 많이 보셨죠? 미분 불가능한 그런 꼴로 생겼고 얘는 a, b를 기준으로 꺾이는 그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a의 위치가 어디가 될지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쨌거나 기울기가 1과 -1인 직선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내가 기울기 -1을 갖는 직선을 그렸을 때 fx에서 hx를 뺐을 때 그 차이가 언제 점점 좁아지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리면 이만큼의 여유가 생기겠죠. 근데 얘가 좀 더 올라가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작아지겠죠. 점점 최소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게 접할 때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1 이하로 1 왼쪽만 봤을 때 제일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hx가 아래에 있을 때 얘기고 위에 있을 땐 또 다르지 않나요? 자, 위에 있을 때도 한번 봅시다.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또 이 hx와 하얀색 fx의 차이가 이만큼이 생기는데 쭉 와서 언제 얘가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있죠? 너무 얇네. 이렇게 있을 때 또 이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제일 위에서 내려왔을 때 이 넓이가 최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게 언제가 최소인지 보려면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 이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직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우린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점을 이제 찾아보도록 할 건데 봅시다. 그럼 내가 지금 기울기를 마이너스로 잡았으니까 이쪽에 있는 애를 선생님이 지금 h1x라고 잡을게요. h1x라고 잡으면 h1x라는 애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나는 0부터 1까지를 적분할 거야. 어떻게? fx에서 hx 뺀 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서 h1x 빼도록 할게요. 왼쪽이 지금 0부터 1까지니까 자, 얘를 빼면 더하기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절대값 이게 최소. 이게 최소되는 데가 어디겠냐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봅시다. 얘는 또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얘가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 생각하지 말고 얘만 또 다시 보게 되면 이 함수는 대칭축이 2분의 1인 어떤 함수가 될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x가 2분의 1 될 것이고 얘가 사실은 두 근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의 근만 가질 수도 있어요. 여기가 최소라면 어쨌거나 여기서 근을 최소 하나는 갖겠다라는 얘긴데 그러면 이 하나의 근을 내가 t라고 잡았을 때 0부터 어차피 대칭이니까 0부터 1까지 이렇게 있을 때 2분의 1에서 대칭이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최소라면 이 왼쪽과 2분의 1의 왼쪽과 2분의 1의 오른쪽은 넓이가 같겠죠. 같으니까 0부터 2분의 1까지의 넓이의 최소만 찾는다면 그때 t가 언제인지만 안다면 문제가 끝나게 되겠죠. 한번 찾아봅시다. 얘를 끊어서 갈게요. 자, 0부터 t까지는 어디? 위에 있죠. 양수예요. 양수니까 얘를 그대로 뽑아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dx인 거고 그 다음 t부터 2분의 1까지는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왜? t에서 2분의 1까지는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보시면 선생님 여기 지금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t도 있고 2 마이너스 ab 라는 애가 좀 걸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얘는요 지금 뭐냐면 어차피 이 함수고 여기에 t가 근이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t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근이니까. 근이므로 내가 여기 집어넣으면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뭐라고 쓸 수 있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라고 쓸 수 있겠더라. 즉 이 애들을 내가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엔 t에 관한 다항함수 나오면 다항 방정식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로 그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미분에서 극대나 극소를 찾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자 천천히 봅시다. 0부터 t까지 x제곱 마이너스 x에 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에 dx 너도 t부터 2분의 1까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빼기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죠? 요렇게 계산이 조금 길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근데 어차피 3차식까지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또 막 미지수가 있어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여러분 30번이잖아요. 인내를 갖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계산은 여러분이 잠깐 멈춰서 해보도록 하시고 그러면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왔으니 계산을 해서 2분의 3 되시고 여러분도 계산을 꼭 본인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서 그 값이 도대체 언제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겠죠. 3차 함수 이렇게 개형이 있으니까 그럼 얘 미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3t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이 되는 데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꺼내게 되면 8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더하기 1이 0이다. 그래서 2, 4, 8, 1,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므로 나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2t 마이너스 1, 4t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 아 너가 바로 4분의 1이었고 너가 바로 2분의 1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난 0과 2분의 1 사이라고 했으니까 0이 뭐 어딘가 있다 하면 0과 2분의 1 사이에서 도대체 언제 최소를 갖느냐? 아 바로 4분의 1일 때 얘가 최소를 갖겠구나. 이 t가 여러분 4분의 1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h1x가 있을 때 t값이 바로 4분의 1 여기 이 만나는 점이 교점이 4분의 1일 때가 이 넓이가 최소가 되겠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1보다 큰 쪽도 이렇게 h2x를 가정을 해서 내가 이런 애들을 막 그려보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 접할 때가 당연히 이 하얀색 fx에서 hx를 뺐을 때 최소가 나올 것이고 위에서도 자 여기 대칭축이 쭉 있을 때 여기서 하얀 걸 빼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2점 지날 때 빼는 게 더 작아지겠더라.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대칭되게 생겼으니까 여기도 지금 4분의 1이니까 얘는 1에서 4분의 1 떨어진 뭐 4분의 5에서 최소를 똑같이 갖겠더라 라고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는 x는 1에서 대칭이 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해서 a는 이때 1이 되겠더라. a가 1인 거 찾았고 우리가 아까 알파가 이 t가 4분의 1에서 최소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식에다가 A1 넣고 T 넣으면 B도 찾을 수 있겠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A는 1인 거 알았고 B는 아직 모르는데 T가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하여라. 즉 마이너스 B는 얘 1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4 더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이 맞네요 여러분. 16분의 3 자 B가 16분의 13이다 까지. 자 그럼 우리 이제 A1, B 16분의 13 다 알았으므로 마지막 결론만 내주시면 되겠더라. 자 F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4F의 A-8B죠. 즉 4F의
A는 1, B는 16분의 13이니까 너는 2분의 13이겠다. 4F의 마이너스 2분의 11. 자, F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아까 구해놨으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11을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 계산 잘 안 하는데 마지막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1 플러스 2 계산하시면 얘는 4분의 121이니까 4 곱해서 너는 121이야. 2 플러스 플러스 11 곱하기 4에서 너는 44 만들어주고 2, 4, 8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너는 173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더라. 그래서 여러분 30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과정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곱씹어서 fx 찾는 과정 내가 최고차항 개수를 구해서 다시 대입했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fx에서 hx를 뺐을 때 최소가 언제 되는지 그냥 막연하게 아 여긴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 라는 친구들이 있었더라면 아 얘를 하나 놓고 직접 빼서 관계식을 가지고 계산을 적분을 한번 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해보시고 그거 말고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형 해설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 여러분 남은 2주 안 되는 시간 동안 준비 잘 하셔서 부디 이번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